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이제 뭐 반복문, 조건문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데, 사실 클래스라는 게 이제 개발을 아예 안 접해 보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는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예시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클래스란 이제 제가 정의한 건데, 어떠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, 명세 혹은 청사진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보고도 이제 객체가 뭔데?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OP,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직역을 하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줄임말인데요.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주변에 사물들이 있을 겁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이제 뭐 컴퓨터로 보시면 그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, 그런 사물들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.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객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현실 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단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그 소리는 즉 유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무형의 추상적인 형태로도 객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객체 지향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현실에 있는 어떤 객체들을 프로그래밍 세계로 끌어들여 오는 그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자, 객체 지향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위질을 한다고 쳤을 때, 가위질은 누가 한 것일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가위질을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, 아닙니다. 가위질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가위인 거고, 저희는 가위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위를 이용했을 뿐입니다. 사실상 가위질을 한 건 가위죠. 그러니까 가위질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저희가, 사람이라는 객체죠, 저희는 가위라는 객체를 이용을 한 겁니다. 여기서 이제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죠. 사람이라는 객체와 가위라는 객체.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객체들이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,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또한 이제 C 언어까지는 클래스란 개념이 없어서 절차 지향 언어라고 불렀습니다. 객체라는 개념이 없었죠. 근데 C 언어 이후로 클래스, 뭐 추상 클래스, 인터페이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그 객체들을 진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하자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.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던 클래스는 또 뭐냐?
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, 클래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직관적인 예시로 붕어빵 틀입니다.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겨울인데, 이 겨울에 이제 붕어빵들 많이 찾으시잖아요. 겨울에 추우니까.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붓고 뭐 슈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팥을 넣을 수도 있고 한데, 아무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붕어빵의 크기나 모양은 전부 다 동일하죠. 이렇게 일관적으로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,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설계도 혹은 이제 명세 아니면은 블루프린트라고 했었죠. 청사진. 그 붕어빵에 대한 이제 틀을 저희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그 클래스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붕어빵을 일관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다. 즉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관계는 1대 n 관계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, 저희가 클래스가 없더라면 붕어빵을 아무리 정교하게 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겠죠. 조금씩 달라지고. 하지만 틀을 이용하면, 템플릿을 이용하면 항상 균일하고 실수 없이 그 틀 자체를 재사용해서 똑같은 모양의 객체들을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. 이게 클래스의 장점인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들어가 보면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. 이 용어들이 지금은 되게 낯설고 어려울 순 있어요. 근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,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틀이, 이 이미지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. 자, 클래스는 크게 멤버라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멤버가 뭐냐? 멤버는 속성과 메소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멤버가 있는 거죠. 이 속성과 메소드가 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, 속성이란 것은 정보입니다. 그 객체가 가질 정보를 의미하고요.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함수인데, 그 함수가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메소드라고 저희는 부릅니다. 그리고 메소드는 뭐냐? 그 클래스로 인해서 생성될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. 정리하자면 속성은 객체의 정보를 의미하고, 메소드는 객체의 동작을 의미합니다.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오늘 강의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레빗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. 토끼라는 설계 도면이 있고, 저희는 3개의 토끼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모든 토끼들은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사실상 그렇죠. 근데 토끼마다 색깔과 울음소리가 달라요.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, 충분히. 이제 토끼가 어디 환경에서 살아왔느냐, 혹은 토끼의 각자의 부모가 어떤 털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지만,
기본적으로 토끼는 4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납니다. 그래서 토끼는 이제 numRex라는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인스턴스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컬러와 사운드로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상에서 객체가 생성되고 변수가 할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 메모리는 저희 컴퓨터에 있는 램을 의미합니다. 휘발성 메모리입니다. 뭔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나 값 혹은 객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먼저 클래스를 저희가 코드로 정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 클래스와 객체 사이에는 1대 n 관계라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클래스로부터 뭐 첫 번째 객체를 생성을 했고 두 번째 객체도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객체들을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n번째 객체를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은 이 n개의 객체들은 동일한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. 그 타입이 뭐냐? 이 클래스예요.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용해 오시던 뭐 정수형 값, 인트라든가 문자, 스트링, 뭐 리스트 이런 것도 사실 다 인트라는 클래스의 객체이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이고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객체입니다. 그럼 이 객체들이 각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. 랜덤한 위치에. 그래서 우리는 RAM이라고 부르는 게 Random Access Memory, 랜덤한 위치에 접근해서 저장을 한다. 이 말을 줄여서 램이라고 부르고 그걸 저희는 통상적으로 램 혹은 메모리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객체가 지금 뭐 0x01 번지의 주소, 16번지 주소에 저장이 됐고 두 번째 객체가 0x02에 저장이 됐고 n번째 객체가 0xc02 번지에 저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럼 이제 변수에다가 그 객체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. 이제 사실 이 할당이라는 개념은 잘못되었습니다. 변수는 그 객체가 저장된 번지수,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.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실제로 꺼내와야 합니다. 두 번째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객체의 위치 0xA02 마찬가지로 n번째 변수도 n번째 객체가 저장된 위치인 0xC02 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먼저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봤고 이어서 앞에서 봤었던 그 토끼의 예제를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